벤츠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BMS, 즉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용어에 대하여 상당히 익숙해지게 되었으며 그것의 역할도 피상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기술력이 가장 높다는 테슬라도 이런 사고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BMS가 역할을 못한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BMS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남아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제작했지만 본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까지 습득한 BMS에 관련된 피상적 지식을 한층 깊게 만들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테크 트립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알림 누르시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리튬이온 2차 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다면 더 이상의 충전은 과충전이 발생하며, 반대로 거의 방전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한다면 그건 역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음극과 양극에 원하지 않는 화학적 반응을 초래하여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배터리의 양 단자에 멀티미터를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전압에 따른 충전율 데이터를 알려줬다면 이제 여러분은 배터리 전압만 측정하면 충전율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어떤 상태가 100% 충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A라는 회사는 98% 충전 상태를 100%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B라는 회사는 90%까지 충전된 상태를 100%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터리 성능이 완전히 동일하더라도 B라는 회사의 배터리가 과충전 위험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방전을 거듭하면서 배터리 용량은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아마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루를 쌩쌩하게 버티던 핸드폰은 몇 년 사용하고 나면 어느덧 눈에 띄게 배터리 용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배터리가 열화된 것입니다. 인간의 노화 과정도 유사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도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배터리도 늙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팩 내부는 수천 개의 배터리 셀들이 직렬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단 3개의 배터리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BMS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아마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직렬 연결한 배터리들이 서로 다른 상태로 충전되었을 경우 BMS가 작동하여 배터리들의 충전 상태를 고르게 만들어줌으로써 과충전을 방지한다는 설명과 더불어 말이죠. 만약 BMS로 이런 셀 밸런싱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충전을 진행한다면 1, 2, 3번 셀은 직렬 연결 상태이므로 모든 셀에 동일한 양의 전류가 주입되며, 다른 셀들이 완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1번 셀은 과충전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극 재료의 파괴와 더불어 전해까지 분해 반응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셀 밸런싱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전을 지속하면 2번 셀이 완전 방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환경 역시 전극 물질의 파괴를 동반하므로 누적된 과충전이나 과방전은 배터리 폭발의 핵심적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BMS가 배터리 하나하나의 충전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밸런싱 역시 비교적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비록 모든 배터리의 전압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회로가 구성되어 있지만 전압값을 읽어서 충전 상태를 알아낼 수 있었던 가장 간단했던 방법은 배터리가 열화되면서 점점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열화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은 배터리의 내부 저항 증가입니다. 마치 배터리 내부에 저항을 하나 달아넣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직렬 연결된 2개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왼쪽 배터리는 내부 저항이 무시할 만큼 낮은 반면 오른쪽 배터리는 열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내부 저항이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충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의 배터리는 주입된 전류를 대부분 충전에 사용하는 반면 오른쪽의 배터리는 내부 저항 때문에 주입된 전류를 전부 충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는 내부 저항에 의한 열 발생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레벨의 충전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더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의 배터리는 항상 왼쪽 배터리보다 충전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BMS가 작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왼쪽 배터리의 에너지를 오른쪽의 허약한 배터리에 나눠주는 동작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왼쪽 배터리의 과충전을 사전에 방지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나눠주지 않고 놔뒀다면 지속적인 충전 과정의 결과로 왼쪽의 배터리는 과충전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MS 팩 내부의 모든 배터리의 전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충방전 과정 중에도 셀 밸런싱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까지 셀 밸런싱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 오른쪽의 배터리는 왼쪽의 배터리에 비하여 문제점이 있으므로 애니메이션의 붉은 화살표로 표시한 용량만큼이 열로 변환된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충방전 중에 모두 나타나며 이에 따라 특정 배터리의 온도는 배터리 팩의 평균 온도에 비하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부상당해서 상태가 좋지 않아 체온이 높아진 병사를 링거 맞춰가면서 계속 전투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방전시키고 직렬 연결해서 해체시켜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어느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설정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설정을 빡빡하게 관리하고 일정 수준의 배터리들이 직렬 연결해서 해제되면 그 배터리 팩을 불량으로 단정하여 교환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상에 걸러낼 수 있는 불량이야 사전에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배터리 작동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배터리 전압 강화는 분명히 잠재적 불량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것이 일정 수준 밖에 있다면 그 배터리 팩은 당연히 불량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배터리가 화재로 이어지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현상은 수천 개의 배터리 중 어느 하나에서 비정상적인 열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전기자동차의 BMS는 배터리의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을 미리 잡아내지 못할까요? 열 폭주가 시작되기 전에 온도 센서가 불량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비이상적 열 발생을 조기 감지하고 전기자동차의 경적을 울릴 수 있다면 열 폭주는 막지 못하더라도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을 터인데 말이죠. 아마도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열을 감지하는 온도 센서가 각각의 배터리에 장착되지 못하고 다수의 배터리를 모아놓은 모듈마다 몇 개 정도의 온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모듈 내의 배터리들은 열 폭주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단열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모듈 내부에 위치한 한 개의 불량 배터리의 온도 상승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팩 내부의 모든 배터리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면 열 폭주에 의해 화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대처할 시간을 훨씬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는 비용 문제와 기술적 복잡성 그리고 에너지 밀도의 감소를 고려하여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어느 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겠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경고성 경적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